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세월이 오래 지나면 뭐가 생기겠어요? 이제 많이 채워서 생기는 병, 당뇨, 예? 뭐 이런 거 생기겠죠. 당뇨 생기면 뭐 이제 혈관에 뭐가 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뇌졸중, 예? 혈압 이런 거 오겠죠. 예. 돈을 안 벌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뭐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 욕심을 부리다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 어떻게 이렇게 잘 됐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건강으로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는 그래서 몸이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하는 순간 바로 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죠.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을 때 이제 뒤에 가서 병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픈 거는 이제 과거에 10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뭔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지금 안 좋아져서 오늘부터 바른 생활 한다고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것도 5년, 1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듯이 나빠지는 과정도 그렇게 되고 좋아지는 과정도 그렇게 시간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당장의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만을 보고 사람들은 그 좋다 나쁘다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오행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이야기나 내용을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오행 공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여튼 뭐 뭔가 금의 평기는 뭔가 사상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대체로 금운을 뭐 이렇게 운에서 뭐 금운을 걸어가는데 뭐 이게 이제 금운을 걸어가면 이게 만물이 다 쪼그라들고 이렇게 뭉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운을 걸어갈 때 이게 심하게 지금 뭉치겠는지 안 뭉치겠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주에 심하게 이게 이제 결실을 쭉쟁이가 안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불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목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목도 어딘가에 목이 좀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 좀 붙어 있어야 되고, 한 이 조건 정도 이루면은 이게 이제 금운이 와도 심하게 안 찌그러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이게 하나 빠졌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뭐 목생화 금 이것만 쓰니까 말 그대로 지금 목화 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실은 얻지만 어떻게 돼요? 그 결실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될 수 있는 결실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세운에서 어떤 시기에 뭐 이런 거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금이 약해져 버리는 시절에 한번 폭삭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수 없는 죄로. 그리고 또 뭐 꼭 이렇게만 볼 것도 아니고, 뭐 만약에 뭐 가장 사오미 뭐 이렇게 운을 걸어간다. 그러면은 내 사주에 금이 있는데 이 금이 지금 금은 결실 결과인데 이 결실이 잘 맺겠는지 안 맺겠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태어났다? 이런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면 이렇게 되긴 좀 어렵겠죠? 이게 뭐 이렇게 됐겠다. 뭐 한다면 이 양이 좀 지나친 상태로 지금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운에서 사, 오, 미 이렇게 가면 결실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만히 이루어지겠어요? 원만히? 안 되겠죠. 네. 이게 뭐예요? 다 너무 지나쳐가지고 지금 다 금이 지금 다 어떻게 돼버려요? 너무 지나쳐서 수렴을 하는데 지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금의 그 불급해지는 형태란 말이죠. 금이 허약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만났다면 근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어린 시절에는 돈 버는 시기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 공부는 잘해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이게 이때 되면 이제 돈 버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뭐 당장 돈은 못 벌겠죠. 예. 이때까지는 참아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한 중년 한 이제 40, 50대가 됐는데 이렇게 와버렸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은 지금 금수는 쇠약하고 목화가 커지니까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거예요? 일을 크게 벌리겠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화가 지금 혁키가 되든지 돈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될 거 아니에요. 토가 너무 비대해지든지, 그쵸? 토가 상하지 않는다면 얘가 토의 태가지기가 될 것이고 태가가 돼버릴 것이고, 만약에 토가 깨져 있다면은 화의 혁키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화의 태가로, 그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해석할 때 저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인터넷에 올렸더니 저번에 강의한 거 올렸더니 막 저 유튜브에 보니까 좋아요 나빠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빠요가 많어. 자기가 이해 못하면 나빠요인가 봐.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왜냐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지금 많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조건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지금 말은 쉬워도 이거를 지금 분석해내는 것이, 그러니까, 수백 번, 천 번의 그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이 감각을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를 이제 키워야 되는데, 이제 하여튼 뭐 이 고전에서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친절하게 제가 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쫙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책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읽고 넘어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고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고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왜 이거를 부정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금이 불급할 때는 이제 화극금이 너무 심할 경우, 맞죠? 그죠? 제가 얘기했죠. 화극금이 너무 심하니까 금이 불급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종역이라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종역이 되니까 토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불급직인 비감이 돼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기를 너무 써서 어떻게 돼요? 금이 화극금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보여 안 보여 말라가 이렇게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를 너무 많이 썼다는 건 사회활동이 지나쳤거나 생각이 지나쳤거나 뭔가 양적인 행위가 지나쳤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팔자 안에 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토가 이게 화를 쓰는데도 토가 튼실하게 태어난 사람은 이게 비감이 아니라 이게 퉁퉁해져 버려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 비장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혁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혁키가 돼버리고 금이 종역지기가 되니까 살이 마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일 많이 하고 막 정신 많이 쓰면 막 살이 쪽쪽쪽쪽쪽 빠져요. 그리고 조금 놀고 그냥 이렇게 좀 신경 안 쓰고 그러면은 살이 약간 붓고 뭐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화가 들어왔을 때 살이 막 퉁퉁퉁퉁 찌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화가 너무 지나쳐 버리면은 살이 대부분 말라요. 이제 화가 너무 극렬하면. 그러니까 화가 극렬하다 그래도 지금 차이가 있겠죠. 이를테면은 이게 이제 임묘진으로 해갖고 화가 이런 상태하고
사오미하고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 이거는 임묘진으로 이렇게 생해가지고 지금 화가 올라오는 거고, 그죠? 벌써 음양의 차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 이거하고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완전히 더운 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서늘할 때 아니에요. 서늘할 때 얘가 생하는 것과 더워서 얘가 그대로 얘 더위를 만난 것과는 지금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예, 이런 것에 대한 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감각적인 것들을 알아야 지금 저 얘기가 뭔지가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화극금이 심해져 종욕이 된다. 비감은 금이 지나치게 화극금을 받아 양기가 안으로 포장되지 못하여 금의 결실에 차질이 생겨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게 결국은 토하고 지금 어우러져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타버린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일은 크게 벌어지지만 지나친 확장과 외적 활동으로 순이익이 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는 사주에서 금화교육 작용은 일어나지만 화가 너무 지나쳐서 원만한 결실을 얻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욕심부려서 막 이런 사람들은 오송 그런데 신도시 개발하는데 막 거기에 뭐 엄청나게 비전이 있다고 막 거기다가 상가 두드러 투자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 뭔가를 크게 했는데 망한 거지.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살이 마르게 되고 털이 빠지고 피부는 검어지게 된다. 그래서 종욕지기는 결실이 늦고 생기는 곳 하늘에 날려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장하합덕, 여기서 화는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장하합덕이라는 말은 이제 뭐 전체를 부정적인 그러니까 의미로 해석된다. 곧 양기가, 이건 한자를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양기가 넓게 퍼져서 오히려 번성하고 여러 갈래로 물을 짓게 된다. 그러니까 뭐 일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히려 수렴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기는 흩날리고 그 쓰임새는 매우 조급하고 그 움직임은 조급하고 흐리고 쨍강쨍강 소리가 난다. 쨍강쨍강 소리가 난다는 것은 저게 이제 사람의 기운에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약간 좀 이렇게 깐깐하고 뭐 까랑까랑하고 이런 기운이 있다니까요,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사람의 기운을 표현한다는 게 되게 힘든 건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금이 퇴가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이게 이제 이런 게 지나친 게 아니라, 예? 이제 뭐 가을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막 토도 막 이렇게 강하다고 쳐요. 예? 근데 이게 목이 없어야지. 뭐 차라리 그냥 수가 있는 걸로 쉬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화가 어떻게 돼요? 화가 이 술까지 있으니까 이제 화가 굉장히 지금 약한 상황이잖아요. 가을날 밤에 태어났는데 화가 굉장히 지금 약하죠. 예. 그러니까 수국화가 지나친 거예요. 수국화가. 예?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뭐 화가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 이제 뭐 오화가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하고 둘이 지금 견주어 봤을 때 화가 이기겠어요? 수가 이기겠어요? 왜요? 가을에 음기가 지금 강한 밤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화가 하나 있어서 물론 좋긴 한데 지금 둘이 이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지금 화가 수를 당해내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사람은 운이 얼로 흘러야 좋아요. 양으로 흘러야 좋겠죠?
그래야 힘의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양이 아니라 이제 재수가 음 붙어가지고 음으로 흘렀다고 쳐봐요. 예? 그럼 어떻게 돼? 뭐 해, 자, 축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양이 오죠? 양이 오지만 여기까지는 밤의 시간 아니에요, 음의 시간. 음이 더 대권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전 나름대로 되게 쉽게 설명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주제 자체가 지금 쉬운 주제가 아니라서,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설명한다는 게 좀 사실 무리는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변성이 되면, 지나치게 딱딱해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한 결실을 마찬가지로 얻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뭐야? 그 결과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응? 지나친 욕심, 오히려 궁색해지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도 모두 금의 태가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금의 태가에서. 금이 너무 센 거예요. 네. 그래서 내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돼? 만물을 너무 끌어당기고 이제 거두는 것을 말하는 촌기가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양기는 따르고 음기가 득세하는 것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표현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쾌청하고 청명한 날을 말하는데 굉장히 건조한 상태를 말해요. 그렇죠? 우리 그 가을에 되게 건조할 때 날씨는 청명하고 깨끗하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날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사는, 그러니까 우리 정치할 때 저 정자잖아요. 만물 성숙한 직물을, 그러니까 만물을 오히려 마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이해해야 될 것 같네요. 모든 기운이 풍요로운 기운이 거두는데 화음 그러니까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성숙을 이루긴 하나 그 기는 작고 빈약하며 그 방식은 엄숙하고 경계심이 많아 날카롭고 냉정하다. 그 움직임은 사납고 인색하고 까칠하고 그 덕은 어둡고 쓸쓸하며 고달프다. 그러니까 살기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나치게 사람 경계하고 지나치게 이렇게 뭐 잘못될까봐 걱정하고 지나치게 뭐 이렇게 인색해지고,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게 이제 화가 불급하고 금수가 득세를 하면, 특히 운에서 화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데, 금수운이 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면은, 봐봐요. 금의 결실은 얻었으니까, 먹을 것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풍요롭겠어요, 그게? 풍요롭지 않겠죠. 자기 스스로 만족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가지려고 그러겠죠? 근데 남한테 베푸는 거는 인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안 되겠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을 금의 태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너무 태가해버리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뭉쳐버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금이 불급한 것은 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뭉쳐져야 되는데 안 뭉쳐지고 이렇게 헐렁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금의 평기라는 것은 금이 금으로서 적당하게, 그러니까 결실을 적당하게 이득도 보고 적당한 여유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금의 그 평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의 평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행의 이 나머지 글자들의 조화에 따라서 평기가 되냐, 불급이 되냐, 태가가 되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여튼 쏠려버리면은, 문제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 가야 되겠네요. 시간. 자, 이제 수의 평기. 수의 평기는 이제 금생수를 잘 받아야 되고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이게 원만하게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화가 잘 갖춰져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금생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사주에 수는 있는데, 만약에 금이 없어, 금이. 예? 금이 없단 말이에요, 금이. 금이 없고 그냥 이렇게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수로서 역할을 잘 하겠어요, 반대로 지금?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무슨 힘을 써야 아무런 세력이 없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고 생을 못 받고 이제 화극금이 너무 지나치면 또 금생수 자체가 또 차질을 빚을 거 아니에요. 금의 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수이죠. 화극금을 조절을 잘 받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낮에 태어나서 뭐 이쯤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뭐 얘가 적당히 조절도 하고 뭐 금생 수도 좀 잘 받고 있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제 수가수로서의 역할을 이제 가장 잘하는 것을 정순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는 만물의 씨앗이고 그 과정이 건강하고 원만해야만 새싹도 건강하고 나중에 꽃도 화려하게 필 수 있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경직돼도 새로운 창조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수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라는 건 휴식인데 수가 잘 돼 있다는 것은 적당하게 사람이 쉴 때 잘 쉬고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수라는 건 또 감정적으로는 두려움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투자를 할 때도 어떻게 돼요? 너무 망할 거 걱정하면 투자 못 하는 거고, 그쵸? 망할 걸 아예 생각 안 하면은 잘못하면 이제 그르치는 거고요. 그쵸? 그것을 적절하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순지가 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수를 쓴다는 것은 이제 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래서, 오행을 원만하게 변화시킨다. 그 기는 밝고 겸손하며 그 쓰임은 윤택하고 넓어지며 만물을 굳고 엉기게 한다. 수를 넓게 퍼뜨리고, 그러니까 기운은 차갑고 맑은 기운이 뭉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냐면은 우리 텔레비 보면은 요즘 그런 거 보여요. 엄지의 제왕 같은 거 좀 보세요? 안 보세요? 엄지의 제왕? 있잖아요. 뭐 패널들 나와가지고는 엄지의 제왕인가 뭐 건강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자연의학자 서재걸 원장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딱 그게 정순회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요하게 딱 차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막 나대지도 않으면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균형 있게 말해요. 항상 조심스럽게. 남 듣기 좋게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서재걸 씨. 그 사람 보면은 저런 모습이 정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수의 불급. 그러니까 뭐 이제 화가 너무 지나치면 당연히 수가 이제 그러니까 화극수가 되는 거죠. 항류가 된다. 그래서 겨울에 화가 지나쳐 수의 수렴작용을 원만하게 이루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겨울인데 너무 겨울이 따뜻해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겨울이 따뜻하면 다음에 흉년이 들어요. 왜? 새싹이 나는데 차질을 빚거든요. 그러니까 새싹이 나는데 차질을 빚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꽃이 조금밖에 안 피겠죠. 그럼 당연히 이놈도 찌그러들죠.
그죠? 만물은 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아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수가 말랐다는 것은요. 현실에서 지나친 집념 때문에 휴식하지 않고 계속 그냥 뭔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가 팔자에 없거나 팔자에 수가 있는데 금이 없어서 금이 없으면 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확 깨져버리겠죠. 수는 있는데 금이 없는데 금이 없는데 5대5 와봐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때 확 깨진단 말이죠. 조절력을 잃어버리죠. 마치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있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얘가 물론 옛날에 비해서 조금 그 수의 조절력을 잃긴 하지만 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팔자 원국에서 이미 얘는 중용을 잃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수생목을 받았으니까 얘는 정순을 기본적으로 갖고 타고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크게 훼손이 없는데 만약에 없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얘 훼손이 굉장히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저게 저런 현상이 현실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안 쉬어, 못 쉬어. 그냥 계속 그거 왜 그러겠어요? 지나친 걱정. 잘못될까봐. 일 안 하면, 요즘 사람들 그러죠? 현대 시대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뒤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밤에도 쉬지를 못하고, 휴일에도 쉬지를 못하고, 쉬어도 놀러 가서도 일 걱정하고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화가 너무, 지나쳐버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수가 깨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취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쉴 땐 쉬고 할 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느슨해진 거 아니에요? 너무 양기가 만물은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바깥으로 겨우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다음날 힘을 쓰겠어요? 못 쓰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만물은 감추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바깥으로 들춰진 것을 만든다. 그래서 이내 창성한 기운으로 변하여 기운이 퍼지고 늘어지고 감추어지지 못하여 훼손된다. 토는 샘과 물로 윤택하니 초목의 가지가 무성하고 화려하고 빼어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겨울에 수목이 무성하고 왕성하면 휴식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겨울에는 만물이 고요하게 다 해야 되는데 겨울에 싹이 나버렸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났지. 겨울에 싹 나버리면요. 날 때 나야죠. 그래서 그 기는 막혀있고 그 쓰임새는 새어나오고 흩어지고 굳어져 움직임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기가 솟구쳐 올라 마르고 여인다. 오히려 이제 수가 깨지면은 살을 찌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이제 금수의 작용인데 금수의 작용이 깨지게 됨으로써 이제 오히려 살이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의 태가는 이제 이제 수국화가 너무 지나친 거죠. 그리고 금생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거나 그렇죠. 금생수는 막 받고 있는데 목화가 너무 약하거나 없어. 깨져 있어. 그러면 기운이 어떻게 돼요? 금생수로 막 몰려서 겨울에 태어났는데 팔자에도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자 해, 술, 유, 신 이렇게 음대운으로 쭉 간다 그러. 전부 다 지금 음으로 다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에 이럴 때 금이 뭐가 됐어요? 견성이 되고, 그죠? 견성이 되고, 수의 유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이 되면 뭐예요? 지나치게 인색하고 답답하고 냉정하고 막 인정머리가 없어지는 거고, 유연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 이제 음이 지나쳐버리면 굳어버리죠?
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새싹이 올라오는데 지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싹을 못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살면서 변화 안 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겠죠. 부모한테 한 100억 물려받아서 변화, 이렇게 되면은 그 돈 그냥 평생 쓰지도 못하고 통장에 담아놓고 지키면서 바라보면서 행복하다 느끼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되면 돈도 못 써요. 네? 덜덜덜덜 떤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저 지경이 돼 있어 봐요. 새로운 걸 개척을 못 하겠죠? 예.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새로운 창조를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이니 꽉 막히고 답답한 상황이 돼버린다. 두려움과 조심성이 많아져서 새로운 것에 대한 지나치게 준비만 하고 이미 마음은 따뜻한 봄날에 가 있으나 현실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히려 기가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유연은 답답하고 우유부단하고 어리석음을 말하며 화의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화를 만나지 못하면 그 답답함으로부터 너무 지금 굳어 있으니까 목 정도 와가지고는 이 상태에서는 목 정도 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화로 이렇게 4, 5미 정도 와서 완벽하게 굳은 놈들을 다 녹여버려야 비로소 어떻게 돼? 새싹이 자라날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죠? 겨울에 깡깡 얼었는데 태양 비치면 어떻게 돼요? 태양의 조화가 시급한 거죠, 저 때는. 예, 그래서 화의 조율이 시급하다는 거고, 내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만물은 깊이 감춰져 있고, 차가운 기운이 만물의 변화를 담당하여, 하늘과 땅이 단단히 얼어붙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기운은 펴지 못하고 오랫동안 감추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 기운은 차갑고 단단하며, 하는 일은 비밀스럽고, 모든 것을 주워 담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든 걸 기결한다고 해석된다는 거. 그 움직임은 떠돌아 흩어지게 되고 그 덕은 차갑고 무자비하며 꽉 막혔으며 그것은 눈설의 얼음으로 변한다. 굉장히 사람이 덕이 없고 무자비하고 인색하고 아주 우유부단하고 답답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 저런 분들이 이제 상담 받으러 와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요. 그럼 뭐 하세요. 해. 괜찮으니까. 해봐야 하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맨 걱정만 하고 있냐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지 마. 그러면 저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해. 계속 이 소리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오행을 이제 쭉 태가 평기 불급을 쫙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이제 이 사람의 삶의 모습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오행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뜻대로 잘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케이스가 평생에 이제 몇 년 없고, 예? 그렇다 보니까 돌다 멈추다 하는 것들이 우리 대부분의 팔자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생에 자꾸 애로가 발생되고 막힘이 발생되는 건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 해결책도 사실 나올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견성하게 살았는지, 유연하게 살았는지, 또는 발생으로 살았는지, 혁기로 살았는지, 예? 뭘 지나치고 부족함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인생이 뭐가 안 풀렸을 때는. 예. 결국은 팔자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어떤 해결책을 조금 더, 그러니까 답을 얻을 수 있을지를, 그러니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잘 되지는 않죠. 저렇게 막혀있는 사람한테 지금 시도해보라 그러면요, 정말 절벽에다 줄 타놓고 이게 거기 건너가라는 마음, 심정과 똑같은 거거든요. 정말 두려워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사실은 나오는 거죠. 또 병이 걸렸다. 그러면 병이 걸린 이유가 똑같은,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유는 다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이 틀리고,
해야 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사람은 뭐 먹고 났고 어떤 사람은 뭐 먹고 난 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사상 체질적으로 뭐 약을 쓰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인간의 그 다양한 체질과 그것을 다 해석해낼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결국은 이제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건강하게 사는 법을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그 양생법이거든요. 양생법. 응? 양생법.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예. 거기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균형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건데 균형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예. 그렇겠죠? 그 사람 입장마다 균형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담하러 어떤 사람들이 오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주문하죠. 펼치세요. 좀 도전하세요. 또 하나는 자제하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신은 자제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분명히 잘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돈 잘 벌거든요. 근데 항상 꼭 일을 더 저질러갖고 망해가지고는 이제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제하는 게 미덕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안 돼.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맨날 그 자리에요. 그러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냥 그 안에서 잘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두 가지인 거죠, 음양적으로. 물론 이제 세세하게 그러면 어떤 방면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행의 사고분기 설명은 다 했고요.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끝내려고 하다가 지금 저번 시간에 이 선생님 내가 꼭 봐드린다 그랬으니까 저 선생님과 한 번만 제가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지 한번 봐드릴게요. 저기 오행의 태가 불급치기 해서. 뭐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뭐 제가 뭐 나쁘면 나쁘다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값을 기사입니다. 값을 기사요.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이게 지금 온도가 더워요, 차가워요? 음양이 덥죠? 생일이 지금 이걸 가지고 좀 춥다고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하셨죠? 아니세요? 에이, 정말요? 보통의 이제 우리 명리학 해석하시는 분들이 금이고 수구야, 야, 금수가 많은데 뭔 소리 하냐, 이게 차지. 그거는 이제 음양오행적으로 사주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글자만 보신 거예요. 이 언제냐면 휴가철이에요. 그쵸? 생일 휴가 때 해수욕장 가서 많이 하셨겠네, 생일 파티. 해피 버스데이 해수욕장에서 모닥불 펴놓고.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시기에 아침에 지금 9시 넘어서 10시쯤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워요, 안 더워요? 그때에 9시 되면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지려고 막 그러죠. 이제 슬슬 이제 막 장렬하기 시작하는 때죠. 양기가 자라나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주가 음이 어떤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음이 이렇게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사주가, 균형은 잡혀 있다고 봐요. 균형만 잡혀 있죠. 네, 균형은 잡혀 있는데, 문제는 이 화가 오행으로 뭐가 빠졌죠, 지금? 목이 빠졌죠? 목이 빠졌죠. 그러니까 목이 빠진 인생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화는 사회적으로 내가 번영을 하는 것인데, 그쵸? 그러니까 수렴도 잘했고, 뭔가, 그러니까 쉬기는 잘 하시는데, 새로운 창조를 열어감에 있어서, 그 능력이 부족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것이 화가 있지만, 화가
원만하게 펼쳐지지가 않겠죠. 예,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사주는 뭐 건조한 거는 아니죠. 건조하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데 뭐 그렇다 해서 뭐 저기 뭐 완전히 조우를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인생을 이제 뭐 이렇게 되게 부정적으로 산다,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살긴 사는데 문제는 이제 인생이 잘 확 되지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미오사, 근데 뭐 신묘대운이에요. 네, 신묘에서 이제 목은 왔는데 뭔가 해보려고는 하는데 이게 다 연결이 좀 잘 안 될 뿐이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상황 자체가. 그렇죠. 그렇다. 근데 이제 좀 소비가 좀 많으신 편이고요. 왜냐면은 목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약간 어떻게 돼요? 약간 양기가 지나쳐서 이게 이제 발생지기까지는 아니지만 발생 비슷한 기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생도 목도 그러니까 이거 중평기, 태가 뭐 불급 이렇게 된다면 뭐 이제 한 이 정도 선에서부터 이제 망조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한 이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돈 버는 거 갖다 다 쓰고 있는 거죠. 예. 돈 벌어서.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시죠? 월급은, 돈 못 버는 건 아닌데 지금 돈을 많이 썼으니까 빚져 있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갚으면서 살면서 뭐 이렇게 사니까 정신 없죠. 그러니까 뭐 좋다고 얘기는 못 하겠죠. 아니 제가 바닥을 쳤는데요. 네. 바닥을 쳤어요. 한번 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쳤겠죠, 여기서. 임진대운 여기서 쳤겠죠? 여기서는 안 치고 여기서 쳤겠지. 13년에 쳤어요. 네. 그 여기서 다 사고가 났겠죠, 뭐. 어쨌든 신묘대운에 여기서 얘가 죽잖아요. 예. 쳤어요. 그래서 이제 네. 지금 한 1년 반 정도 이제 지나오면서 네. 그냥 인생에 있어서 그냥 한 50은 먹으면 이제 뭘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뭘 한번 내가 도전하겠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선생님 말을 많이 듣고 깨달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대로 와요. 예. 그러니까 진에서 이미 사고가 났고요. 이미 어떻게 되었죠? 진에서 사고는 이미 다 난 거고요. 시기적으로 진에서 진사오 올 때 양이 극렬해지잖아요. 이 사주가 원래 양이 극렬한데 묘만 봤을 때는 여기서는 망할 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묘대운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상은 없는 거죠. 근데 진에서 이상이 진에서 생겼던 거였고요. 세운에서 진사에서 망했던 거예요. 여기서 왜 망해요? 양기가 지나치잖아요. 언제 진에서 왜 망했어요? 임묘에서 이렇게 왔죠? 목생화로 막 살렸죠? 목생화로. 근데 여기에서 진대운에서 수를 허결해버렸으니 이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만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어떤 상태예요? 이게 목, 화, 금만 있는 거죠. 수가 없어질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가 없어질 때, 세운에서 모군을 걸어가면, 그죠?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딱 그 상황에 맞으신 거 아니죠. 예. 수가 근데 여기서는 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해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잘못되실 일은 없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화는 못 써도 수를 갖다 쓰시니까, 이게 뭔가 이제 음적이잖아요. 이건 되게 양적인데 음적인 거 이렇게 되니까 좀 이제 조심하면서 추진하시고 여기서 다 빚 땡겨서 쓴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맨 부채잖아요. 맨 부채. 네. 양이 지나치면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목에 태가하면 남의 것 같아 다 쓰고 막 그렇게 네, 멋지게 하시고. 해자축을 가야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뭐, 이제, 이 사주는 이 해수가 안 깨지면은 인생에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묘에서 해가 깨지는 운은 아니고 인에서도 깨지지 않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훌륭한 이제 교훈이 되셨을 거예요, 인생. 사대운까지는 사대운에도 뭐 사대운에는 뭐 이게 이렇게 충하긴 하지만 이렇게 살리기 때문에 뭐 괜찮았죠, 사대운까지. 그렇죠? 예. 거기에서 해묘 목국을 지으면 그런 영향은 어떻습니까? 예? 해매 목국을 지으니까 뭐 새로운 일을 이제 추진해 나가면 수를 가지고 목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절력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조절력을 잃어버리고 움직였잖아요. 똑같이 추진을 했어도. 정신없이 출세 성공만 바라보고 여기서 진사로 갔으니까. 예. 크게 배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대원에서는요. 예. 돈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젊으면 인색하다고도 하고, 그 기분 나빠하고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안 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 근데 제가 지금 요대원에 들어와서 예. 사람을 대할 때요. 예. 마음으로 대하고 예. 많이 베풀어요. 진짜로. 저도 없는데 예.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뭐가 사주가 지금 균형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까 수가 수가 이게 이렇게 되면은 너무 지금 목화로 가니까 목화로 가게 되면 금이 어떻게 돼요? 금이 종역이 되겠죠. 말라 비틀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 위인이 옹졸해지죠. 예. 돈 뺏기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살게 됨으로써 만물의 순환과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중앙으로 예전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이것만 바라보았던 인생이 가운데 와서 이제 이것도 보고 돈도 보고 인간도 보고 예? 이렇게 이제 균형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을 하는 거지 돈을 버는 거지 절대로 돈 되는 걸 쫓아간다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오미 이제 더운 지절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음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내려갈 때 그때 다시 이제 안정이 되시니까 논리로 봐서 그렇죠? 안 되면 이제 우리 기백 선생한테 가서 따지세요. 저한테 오시면 안 되고 기백 선생한테 따지세요. 처음에 와서 두 번째 강의 듣는데요. 선생님 말을 들으면은 제 앞으로의 인생이 좋아요. 괜찮더라고요. 중간중간 듣다 보니까 뭐 자리 하나 바뀌면 완전히 바뀐다고 그래서 네.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예. 술 한잔 사셔야겠네요. 골든벨 오늘 예, 마치겠습니다. 예.